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문제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정적분 계산한 문제처럼 보이죠. 우선 fx가 나와 있고요. 그 정적분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둘 다 정적분 구간이 같죠.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구간으로 0부터 1까지 세팅한 다음에 OFX에서 OX 마이너스 플러스 FX를 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4FX 마이너스 OX가 됩니다. 이제 FX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진행해주면 0부터 1까지고요.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통분해주면 6분의 8 마이너스 5니까 6분의 3,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두 번을 이제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은 이제 그 도형 문제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인데 보통 그림을 거의 도형을 주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도형을 안 주더라고요. 보통 도형을 이제 안 주면 난이도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임의의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항상 이거 도형 문제니까 좀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자, A가 지금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둔각 삼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가 루트 2, K, 여기는 K. 좀 그림 이상한데 뭐 진행할게요. 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죠. 이게 2입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랑 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외접원의 반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루트 50이죠. 5루트 2로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한 쌍의 변이랑 각을 찾아주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을 잡아야 되는데 각을 어디로 잡을 건지는 뭐 자유예요.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되는데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항상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보는 길이를 보는 게 좋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BH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항이면 여기보다는 여기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여기를 세타라고 해주면 세타에 대한 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인 세타는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인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큰 삼각형 ABC에서 자, 사인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변은 K겠죠. 따라서 사인 K, 사인 세타 분의 K는 2R이다. 따라서 이 식을 풀어주면 2R이니까 10루트 2겠죠. 이걸 풀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루트 2K 제곱이 10루트 2니까요. K 제곱은 20입니다. K는 2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K를 구하면 뭐 BH 구할 수 있죠. 자, BH는 여기 삼각형 ABH 여기 빨간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2K는 지금 2루트 10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BH는 6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11번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 위치 문제인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게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무난하게 나왔고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x1이랑 x2가 같다라고 해주면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눈에 바로 보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t가 6이죠. 잘 안 보인다면 조리치법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t-6이랑 t의 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6밖에 없겠죠. 그래서 t가 6이라는 거. t가 6일 때 그냥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x1을 두 번을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두 번을 바로 미분해주면 a1은 2고요. a2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이제 p는 그냥 2고요. q는 이제 a2가 그 t가 6일 때 a2니까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라서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p-q는 24입니다. 12번. 12번 등차 수열 문제인데 뭐 요즘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막 쉬운 등차 수열은 아니고 되게 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등차 수열 문제인데 이 12번은 막 어떤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그 계산에서의 규칙을 찾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제 푼 방식은 이제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일반화를 좀 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좀 일일이 좀 다 쓰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B2는 뭐 규칙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게 지금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홀수냐 뭐 짝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K가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A1 이렇게 나오고요. K가 2면은 마이너스 A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면은 플러스로 나오고 짝수면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왜냐하면 K 플러스 1제곱이라서. 다음 B3은 문제에서 B2랑 B3, B7 물어봤으니까 다 적었어요 그냥. B3은 이제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홀수 번째가 마지막이면 플러스로 나오겠죠. B7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마지막은 홀수로 마무리를 하니까 A7로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D겠죠. 왜냐하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이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D가 2고요. 일단 공차를 바로 찾았어요. 그 다음에 B3이랑 B7을 더하라고 했는데 역시나 좀 각각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마이너스 D 플러스 A3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 개씩 묶어줘요. A5, A6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 적었어도 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T가 3개에다가 끝에 걸 더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B3이랑 B7을 더하면 마이너스 4D 플러스 A3 더하기 A7이고요. 이 친구는 좀 등차 중앙으로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5는 4D 즉 8인데 A5는 4다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찾았습니다. 사실 뭐 끝났죠. AN을 다 구했어요. 공차랑 A5 즉 첫째 항을 구했기 때문에 AN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셈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발문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뭐 A10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잠깐 끊고 자 이제 스텝 2입니다. BN의 합을 물어봤어요. 즉 N이 1부터 9까지 BN을 물어봐서 B1부터 B9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걸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적었다기보다는 좀 써보면서 규칙을 찾았어요. B1은 아까 말했듯이 A1 이렇게 나오고요. B2는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사실 약간 좀 센스 있게 세로로 적어줬으면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B3은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죠? 바로 B9까지 가보면 이렇게 플러스예요. 역시나 홀수 번째로 끝나면 플러스로 끝난다고 했죠. A9 이렇게.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은 B1, 맨 아랫줄 아홉 번째 줄은 B9를 이렇게 딱 적어주면 왜 이렇게 적은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세로로 더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이제 A1은 9개가 나오겠죠? 9개 줄이니까. A2는 첫 번째 줄은 안 나오고 두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나오는 거니까 총 8개예요. 마이너스 8A2. 규칙이 보이죠? 7A3 마이너스 6A4. 계속 하다가 A9는 이제 딱 하나만 나오겠죠? A9 이렇게. 자, 이제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할 때 아까 했듯이 지금 A1을 하나 빼면 8A1에서 그 8A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D가 8개 나온다는 거라서 마이너스 8D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3 마이너스 A6D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A9로 끝나겠죠. 이거를 이제 직접 다 뭐 적어도 괜찮고요. 사실 뭐 아홉 번째까지니까 그렇게 뭐 많이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하다가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8D, 뭐 6D, 4D 이렇게 계속 줄어가는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A1, A3, A5 번호가 두 칸씩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규칙을 찾았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체크 표시 되어 있는 지금 그 AN 꼴을 구해보면 A1, A3, A5, A7, A9라서 이거는 가운데가 A5인 등차 수열을 이뤄요. 따라서 가운데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도 했던 등차 중앙이 일반화예요. 그 다음에 D는 계산해주면 가운데 2개가 마이너스 10, 양 끝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0D 해서 마이너스 20D이고요. 딱 아까 그 A5를 구했어가지고 A5랑 D로 잘 표현이 되네요. A5가 4니까 20이고 D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0 해서 답은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이 풀이가 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혹시나 뭐 세로로 나열하거나 아니면 뭐 등차 중앙 쓰는 게 좀 어려웠으면 뭐 다 일반항 구해가지고 계산해봐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3번도 그 넓이 문제처럼 보이죠? 넓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도 사실 그림을 주는데 좀 이번 모의고사는 그림을 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직접 그려봐라 이런 게 좀 은근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번 9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림을 안 주는 걸로 좀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fx를 이게 좀 그려보면 편하긴 해요. 사실 항상 그려봐야 잘 보이니까. 특히 이제 둘러싸였다 뭔가 이런 표현은 이제 그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기 전에 좀 이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눈치를 챘으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려봤으면 알았겠지만 지금 x제곱은 그대로인데 x항만 지금 부호가 바뀌었어요. 이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 함수를 그려놓고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오른쪽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fx 왼쪽 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7을 꼭지점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사실 꼭지점이 어디인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위로 볼록하다. 똑같이 오른쪽도 이렇게 대칭 이동한 모양새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fx입니다. 여기를 pq라고 하고 x는 k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k가 4보다 크대요. 사실 이제 뭐 눈치를 챘겠지만 요 2차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실근을 사실 구할 수는 없는 상태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유리수로 표현은 안 되니까 좀 복잡하니까 4를 그냥 대입을 해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k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은 k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f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f4는 아래 거에 대입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이라서 이거 음수예요. 그 말은 4에서 음수 나온다는 거니까 4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간 k는 당연히 음수겠죠. 이렇게 k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발문을 읽어보면 fx랑 pq가 둘러싸인 넓이 여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r인데 여기가 지금 b래요. a가 2b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소재라서 지금 그림을 딱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 y축에 대해서 넓이가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지금 절반 절반으로 쪼개져요. 근데 a가 아까 2b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b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두 개의 b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의 넓이도 b고 여기 지금 아래 넓이도 b라는 건 정적분을 하면 이거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0부터 k까지 한꺼번에 정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b 마이너스 b라서 0이겠죠. 그래서 정적분이 0이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지 않을까요? f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0이라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3차식이 나오고요. 3차식을 풀어주면 이게 0이니까 조리치법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조리치법이 아니라 그냥 뭐 인수분해가 돼서 2차식은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k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가 6이 되겠습니다. 답은 6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14번은 지수로그 함수고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긴 해요, 사실. 왜냐면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여기 지금 2의 x제곱이 나와 있는데 로그에 2의 x가 또 로그 함수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역함수의 성질을 쓰겠죠. 조금 이거는 잘 그려봐야 눈에 잘 보일 것 같은데 역시나 그림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y는 x를 먼저 그려놓고요. 이렇게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두 개가 나오죠. 일단 이제 그 박스는 좀 이따가 보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이제 어떤 대칭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요. 이렇게 원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마치 만난 두 점을 우리가 AN
여기를 이렇게 bn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ban이랑 bn이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 이렇게 두 개가 로그 2의 x 위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y는 x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고, 그러겠죠? 애초에 두 지금 곡선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것들의 교점들도 대칭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두 점 중에서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하는 건데, xn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bn의 y좌표로 옮겨져요. 이렇게. 왜?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x가 y로 옮겨지니까요. 따라서 xn이라는 것은 bn의 y좌표다. 이게 발문이 말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그 정리를 해봅시다. 박스 조건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AN이랑 BN이 있어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랑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소재인데, 직선의 기울기랑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 직선을 X성분, Y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행이동 관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길이가 n√10이고요. 기울기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 밑변대 높이가 1대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거는 길이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실제 길이는 여기는 n, 여기는 3n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대 몇을 활용해서 그 선분의 길이를 x성분, y성분으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n에서 bn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둘 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어요. 따라서 좌표를 잡을 때 뭐 an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an, 2의 an제곱 이렇게 라지 an 점을 잡았으면, 자, bn은 n, 3n 만큼 그 평행이동 시킨 상황이라서요. an 플러스 n 그 다음에 2의 an 플러스 3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이게 2의 a의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그 2의 a n제곱에 대한 정보를 얻겠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2의 a n제곱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문제에서 딱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 게 좋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xn이라는 건 bn의 y좌표를 말하는 거였고요. bn의 y좌표가 이거였어요. 이 친구. 따라서 xn이라는 건 2의 an제곱에다가 3n을 더한 거라서 여기다가 3n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냥 해도 되고 좀 묶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묶어서 했어요. 1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드디어 xn을 구했습니다. 이제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등차 등비 수열 같은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일반화하긴 했는데 이 합도 이제 일반화하긴 힘들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x1, x2, x3 이렇게 세 개만 더하라고 한 거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는데 x1은 3 곱하기 1분의 2 6이고요. x2는 6 곱하기 3분의 4 해서 8.
x3은 9 곱하기 7분의 8인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게 그 선지를 보면 다 7분의 얼마예요. 그러니까 딱 분모가 7인 게 나오는 게 적절합니다. 오히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 3개 다 더해주면 7분의 98인가요? 따라서 7분의 170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15번은 적분 문제인데, 이제 약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이제 식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정적분으로 표현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가를 보자마자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뭐 1도 대입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함정이었더라고요. 그건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였고, 사실 좀 대입하기도 좀 그렇죠. 대입한다고 뭐 깔끔하게 어떤 조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x에 1을 대입한다고 쳐도 사실 이건 0이지만 이거는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없었다. 근데 일단 미분은 해야겠죠. 미분 항상 해주는 거였으니까. 자, 가 조건에서 양변을 미분하면 xfx, xgx, 우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x로 나눠줍시다. 이거는 이렇게. 일단 킵을 해놓고요. 자, 나가 이제 약간의 발상인데, 이게 뭐 눈에 바로 보였으면 뭐 바로 풀었을 거고, 사실 안 보였으면 엄청 헤맸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보자마자 조금 그 예상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뭐 작년 9평 22번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미분꼴이죠. 그러니까 xg'x가 어떤 함수의 미분된 형태인지를 생각해보면 뒤에다가 좀 더하기 gx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이렇게 각각 gx를 더해주면 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fx, gx. 그러니까 gx를 더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거길래 양변에 gx를 더한 거냐면, 이 친구는 xgx의 미분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양변에 gx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특히 요즘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적분 선택자는 애초에 미적분도 이런 유형이 되게 자주 나오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fx 더하기 gx가 아까 가에서 12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바로 xgx의 어떤 도함수 형태였다는 거는 양변을 적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양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우변이 xgx, 즉 x가 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c가 0이어야겠죠? 뭐 양변에 x에 0 대입하면 뭐 좌변이 0 돼야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사실.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끝났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0부터 3까지 gx였으니까요. 계산을 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3까지니까) 3을 대입하면 36에다가 54 마이너스 18이죠. 따라서 72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답형 20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20번은
사실 난이도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6평에서도 그랬듯이 실수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실수해서 틀린 친구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딱 이런 그런 문제 유형을 보자마자 단답형이라면 반드시 2번 정도는 풀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도 워낙 실수하기 쉬운 유형이다 보니까. 뭐 문제 자체는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죠. 역시나 이 문제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좀 잘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sin x 마이너스 1을 그려요. 그러니까 sin x가 이렇게 원래 위로 볼록한데 이거를 1만큼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 이제 마이너스 sin x라는 거는 이제 원래 sin x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린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루트 2니까 이렇게 좀 더 위까지 오겠죠? 왜냐면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양 끝값은 지금 포함되는 거고요. 닫힌 구간이라. fx랑 ft 사실 이게 상수함수죠. x에 대한 상수함수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를 찾아라. 약간 이제 t를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 보면서 그때마다 이제 ft를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려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실수할까봐 일단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상수함수가 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반대로 t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지금 검정색 fx랑 fx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상수함수를 먼저 찾는다고 하면 바로 찾아볼게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양 끝점이랑 만나는 거 이렇게 지금 2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3개의 교점을 가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3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이 값들이 다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는 ft를 먼저 찾아놓고 t를 찾아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따라서 이제 1번이랑 2번 직선 2개가 나오는데 자 1번의 합은 이 친구는 뭐 2분의 파이였을 거고 자, 이 친구는 이걸 딱 봐도 뭐 물론 구할 수 있네요. 루트 2라서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말고 이건 가운데 여기 지금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개를 더해주면 3파이겠죠? 그래서 여기 2개는 3파이다. 자, 2번 직선에서는 0이랑 파이랑 2파이 다 더해주면 가운데 파이의 3배겠죠? 3개니까 3파이. 혹시나 0을 빠뜨렸으면 답엔 지장 없겠지만 2파이를 빠뜨렸으면 이건 틀렸을 거 아니에요. 항상 닫힌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 이런 문제 풀 때 꼭 봐줘야 돼요. 문제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따라서 2개를 더해주면 2분의 7파이에다가 3파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2분의 13파이겠죠? P 플러스 Q는 15다.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1번. 이제 이건 다항함수의 개형을 찾는 유형인데 유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통 문제에서는 다항함수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자,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그 조건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사실상 부등식 문제고 역시나 기출에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뭐 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 포인트는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극한 대소관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면 가운데도 그 값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항상 뭔가 그 부등식이 있다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수가 돼버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건 사실 발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금 생각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뭐 보자마자 바로 생각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4로 묶어서 인수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두 값이 같아져 버리네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0 사이죠.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도 당연히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니까 2배 해주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이제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조건 하나를 얻고요.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뭐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변도 마 12가 나오겠죠. 애초에 같은 걸 찾아서 나온 게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이제 바로 fx를 좀 세팅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a, b, c 3개죠? 조건은 2개만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조건을 뭐 더 찾아보려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f'3을 물어봐가지고 사실 c는 필요 없죠. 왜냐면 f'x라는 거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니까 c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가지고 해보고 혹시나 이제 a랑 b가 특정되지 않으면 뭐 다른 조건을 더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답은 나옵니다. 실제로는 뭐 모든 사실 정보를 다 찾은 거고 이제 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에요. 그냥 자, 첫 번째 자, 이 친구 1번이라고 하면 1번을 풀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일단 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서 이게 마이너스 20이래요. 이게 지금 사라질 게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2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0이다. 따라서 b는 11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b값을 벌써 찾았고요. 두 번째 이 친구를 2번이라고 한다면 f0은 c겠죠. f-2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랑 똑같이 c, c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구조를 이제 빨리 눈치를 챘다면 어차피 c는 사라지니까 사실 이제 미지수가 두 개만 있는 거죠. a랑 b만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a가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0이 나와요. 2분의 5네요. 문제가 f'3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 15-11이라서 답은 31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모든 정수라고 해서 너무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사실 실수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 끝에가 같다고 하면 그 점들이 다 정수여서 사실 뭐 정수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어려웠겠죠. 그 근처를 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다 정수였어가지고 굳이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2번 해보겠습니다. 22번은 뭐 항상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뭐 22번으로 나왔죠. 수열의 귀납적 추론인데 점점 뭐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예 22번으로 낸 거를 보면은 문제 자체는 뭐 엄청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항상 그 앞에서 20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수열 문제도 결국엔 사실 일일이 세는 거잖아요. 이게 수형도 그려가지고 하나라도 빠뜨리는 순간 바로 틀리니까. 특히 단답형은 뭐 이 검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잖아요. 다행히 뭐 합을 물어봐서 만약 뭐 정수가 아니었으면 뭐 검산이 되는데, 이제 그래도 혹시나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좀 꼼꼼히 세보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그냥 대놓고 줬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역추적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정방향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A1, A2, A3 이렇게, A4, A5. 일단 첫 번째 K고요. 참고로 나는 어떤 대단한 조건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AN 플러스 1이 이게 0이면 AN 마이너스 3분의 2K거나 아니면 이게 0일 때는 마이너스 KAN인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관계식처럼 뭐 AN의 범위가 얼마보다 크면은 뭐 이거고 작으면 뭐 이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둘 중에 그 두 개 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만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나와요. 그렇겠죠? 둘 다 0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용도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풀어야 된다. 자, 만약 AN이 K면 자,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3분의 K가 됐겠죠. 아래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됐겠고요. 무조건 두 개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요, 사실. 뭐 이거 범위를 구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두 개씩 다 구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K배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K를 빼면 이렇게 또 마이너스 K배를 하면 K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 조건을 보면 A2랑 A3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뭐 부호가 다르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양수예요. 이 친구는 음수고요. 자, 이 친구는 음수. 이 친구는 음수겠죠? 지금 K가 양수예요. 이 친구는 양수라서 다 되는데 이 친구만 안 되네요, 지금. 이거는 안 된다. 둘 다 음수라서 안 된다. 근데 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나 돼가지고 다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O가 0인 상황에서 사실 이걸 다시 정방향으로 해야 되냐, 그럼 또 A3에서 또 A4로 가야 되고 또 A4에서 A5로 가야 되고 계속 두 배씩 나오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방향으로 역추적을 해서 0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진짜 간단하죠. 3분의 2K를 뺐는데 0 되려면 3분의 2K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0이었어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K를 곱해도 0이었을 거니까요. 다시 역추적. 그러니까 3개를 정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2개를 역추적을 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다시 역추적을 하면 여기는 3분의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 0도 마찬가지죠. 0도 역추적을 하면 아까 했죠? 뭐 3분의 2K랑 0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좀 색깔을 주면은 여기 지금 역추적해서 구한 그 A3, 이 지금 파란색 친구들이랑 여기 아까 후보들 있죠, 후보들. 그 되는 후보들, 이 친구들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가. 좀 케이스 나눠봅시다. 첫 번째, A3이 마이너스 3분의 K일 때 후보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당연히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둘 값이 같아야 되는 지금 상황을 찾는 거고, 이미 부호가 다른 건 의미가 없겠죠. 이거 0까지. 부호를 좀 미리 적어놔주면 이건 플러스,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것도 플러스, 이건 0. 그래서 부호 좀 같은 것끼리만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건 사실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K가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A3이 자, 이게 1번,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A3이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일 때
역시나 이 친구도 음수라서 이게 사실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밖에 안 되죠. 역시나 k를 구하면 루트 2. 이제 뿔마 루트 2인데 k가 양수라서 그러니까 왜 약간 제곱을 물어보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단답형이니까 뭐 무리수가 나올 순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k 세제곱일 때. 자, 이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양수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3분의 4k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분의 2k일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고요. 뭐 각각 k를 구해보면 이때는 k제곱이 3분의 4 그냥 바로 k제곱을 구할게요. 이때는 k제곱이 3분의 2고요. 이때는 k제곱이 4 이때는 k제곱이 2니까 이 친구들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다 더하면 6에다가 2를 더하는 거라서 8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